네, 피부생리학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부 질환, 그리고 트러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의사로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피부와 관련된 질환들 이런 것들을 자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1교시에는 그래서 이제 발진이라고 표현하는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피부의 어떤 이상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같이 쭉 살펴봤고 그 끝부분에는 특히 이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요인들이 미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근처럼 겨울철처럼 이렇게 이제 온도에 의해서 특히 온도 중에서도 열이 아니라 이제 한냉한 그런 이제 온도에 의해서 미치는 동창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리적 요인들은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기계적인 손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에 이제 뭐 질환이라고 그럴까, 병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그렇죠? 보통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생겨나는 비관통성인 국한성 과다 각화증. 이거 뭐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각화가 조금 과다하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압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무거운 가방 들고 그랬었을 때, 뭐 요즘은 사실 학교에 사물함들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지만, 무거운 가방 계속 들고 그러면 이 손바닥에 이런 데 이제,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잖아요. 이제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또 철봉을 많이 하는 뭐 기계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박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또 기계적인 손상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피부 질환이라고 할까?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으로 이제 티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기저부가 그 피부 표면이고 그 다음에 꼭지가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원뿔형의 어떤 이제 국한성 각질 피부증, 각질이 그 부분이 이제 두껍게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티눈 같은 경우 발바닥 같은 데 많이 생기고 굉장히 아프죠. 예. 굉장히 이제 통증이 그 발을 디뎠을 때 그 티눈이 있는 부위가 굉장히 국소적으로 자극을 갖다가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그런 형태고요. 욕창 같은 경우도 굳은 살의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이렇게 각화가 굳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반해서 욕창인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랬을 때 궤양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욕창은 특히 환자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일정한 자세로 계속 누워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등에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궤양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피부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외부의 어떤 이제 요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급성 습진. 급성 습진은 국소 스테로이드를 갖다 이제 도포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 이제 복용 또는 주사를 이제 단기간 사용한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급성 습진이고요. 특히 이제 음부 부분이라든가 또는 얼굴, 겨드랑이처럼 이제 비교적 약한 부위 이런 데에서 하이드로코르티솔 같은 그런 이제 약한 제제를 갖다가 이제 사용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인데요. 바로 이런 이제 급성 습진이 아니라 이제 아주 만성적으로 늘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만성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급성 습진이 조금 지났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아급성 습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급성 습진이 한 3, 4주 정도가 지나도 낫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조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그 정밀한 검사 또 진단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만성 습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습진은 습진인데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이제 잘 낫지도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보습제를 사용하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또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갖다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이쪽 왼쪽이 이제 급성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이제 습진의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만성 피부염으로 이렇게 늘 벌겋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있고요. 요거는 원발성 자극 피부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농도의 자극을 입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고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말 그대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피부염인데,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과 접촉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일어나는 거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금속 알레르기.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다가 뭐 귀걸이를 갖다 이제 할 때, 이제 귀에 뚫어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을 때, 피어싱이라든가 하고 그럴 때, 금이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알레르기성 어떤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뭐 금속 중에도 특정 금속에 이제 특히 또 알레르기성 이제 반응을 일으킨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정상인에게는 반응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알레르기, 즉 알러지 반응을 갖다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경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속성인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금속인 경우에도 있고 니켈 같은, 또 가죽 같은데 알레르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또 고무라든가 약품, 그리고 이제 특정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화장품들, 민감성인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 뭐 예를 들어서 향료 같은 경우에도 뭐 시날라 말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물질들, 또 뭐 시트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향료 중에서도 알레르기성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든 속옷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알레르기성 어떤 접촉 피부염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접촉성 피부염의 이제 사진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이제 발생하는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요. 신경계 장애 환자, 즉 파킨슨병이라든가 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간질이라든가 또는 중추신경계 손상이라든가 또 얼굴의 어떤 신경마비, 또 척수구멍증, 신경이완제 사용 환자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피부염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이 이제 비듬인 거죠. 두피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두피에서 발생하는 이제 쌀개 모양의 표피가 이제 지속적으로 탈락이 돼서, 그래서 마치 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눈 내리듯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피가 벗겨져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지루성 피부염인데, 요거는 이제 두피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요 사진에는 이제 눈 위쪽에, 눈썹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각질처럼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피부염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제 나타낸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감염에 의해서 세균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곰팡이라든가 이런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을 갖다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 사실 피부에는 늘 상주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주 미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는 박리층이라든가 또 박리층의 빈 공간들, 우리 이제 각질의 이제 박리층 그 사이에라든가 혹은 그 빈 공간에 이제 서식을 하게 되고요. 부위에 따라서 그 밀도가 많은 데도 있고 또는 적은 데도 있고 적게 일어나는 이제 곳이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이러한 이제 상주 미생물군 중에서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로 포도상구균이라든가 효모균 이런 것들도 이제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병원성 미생물과의 경쟁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 이제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성 미생물들이 있어요. 즉 일시적인 경우죠. 피부를 일시적 숙주로 삼고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서식하는 균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병균을 옮기거나 또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 중에서 바로 우리 피부의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주요 병균으로는 역시 이제 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특히 황색 포도상구균, 독성이 굉장히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연세상구균, 그 다음에 효모균, 이런 것들이 바로 일과성 미생물균으로, 이런 상주 미생물균이나 또는, 또 일과성 미생물균이나 이런 이제 균들이 이제 피부에 질환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염성 피부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이제 박테리아에 의한 이제 피부 질환들, 박테리아에 의한 피부 질환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모창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털 주변, 즉 모낭에 존재하는 이제 털 주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강, 이제 콧구멍이죠. 좀 속된 말로는 비강 내에 상대하는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이제 화농성 염증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코가 헐른다라든가 코 안이 헐른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농가진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접촉 전염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저기 왼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들이 바로 다 이제 농가진, 주로 이제 코 주변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농양이나 절종 그리고 옹종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급성 또는 이제 만성의 국소 감염에 의해서 생긴 고름이 고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절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가운데 보시는 이런 그림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림프관 침범을 동반하는 그런 이제 급성 표층의 연조직염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진이라고 하는 것은 두 피부가 이제 겹치는 부위들, 그러니까 겨드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뒤에 오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발생하는 표층 염증성 피부염 또는 이제 사타구니라든가 이런 데 이제 주로 잘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관찰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이게 좀 사실은 무서운 것들이죠.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질환들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류에 들어가는 단순포진들, 급성 수포성 질환이면서 맑은 수포가 생기고 붉은색을 갖다 띠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포진에 들어가고요. 또 태아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임신 동안에 모체의 성기 부위에 단순포진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이 이제 태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또 이제 어떤 질환의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인다고 하네요.
또 신생아 단순 포진의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분만 시에 이제 감염이 된 산모의 이제 산도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질환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포진류 중에서 이제 단순 포진이라든가 이런 위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대상 포진의 경우가 이게 심각하죠. 굉장한 통증도 이제 수반을 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수두의 초기 감염 후에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그런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성화되면서 피부에 편측성으로 수포성 발진 그리고 심한 동통, 통증이죠.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질환이에요. 사실은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피부에는 늘 사실 그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재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두 초기 감염 후에 잠복해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 우리 피부에도 이제 꼭 수두가 아니더라도 이제 잠복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거는 특히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발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염성 연속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폭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서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 미생물들 병원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수두 대상포진과 같이 바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비교적 이제 흔한 질환이고 소아의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귀 파폴라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양성 종양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귀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역, 홍역의 경우가 이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전신 홍방과 구진성 발진,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그런 이제 질환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풍진이 있고요. 어린아이에게 이제 흔히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그 감염성 질환이죠.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요. 수족구병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손이라든가 또 발, 그다음에 입 이런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10세 이하 어린이의 손, 발 그리고 입에 수포성 병변을 갖다 이제 동반하는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전염성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데서 저는 수족구병이 이제 누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아예 등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거에 이제 사진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잠깐 넘어갔었는데 저쪽 위쪽에 있는 것이 단순 포진, 수두, 대상 포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심상성 사마귀, 저거 종양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족저 사마귀, 또 편평 사마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요거는 이제 다 이제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병원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감염성 질환들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이제 그 밖에 이제 것으로 이제 또 살펴본다면은 진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곰팡이에요. 곰팡이 류에 의해서 곰팡이나 효모 이런 것들이죠. 감염이 되는 질환으로는 이제 두부백선, 두피의 피부 사상균성 진균증으로 급성기에는 배농과 탈모를 갖다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낭성 염증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증상이고요. 만성 감염 시에는 인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러니까 각질이 자꾸 벗겨지는, 즉 이게 비듬처럼 이렇게 이제 두피에 이제 각질이 자꾸 벗겨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족부백선은 목욕탕,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인설이라는 것이 이제 각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도 하고, 흔히 무좀이라 불리는 질환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또 각화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 족부백선
등의 이제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또 이제 체부백선의 경우에는 손이나 발, 안면, 또 서해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체각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백선, 즉 버짐 이제 얼굴 같은데 이제 이렇게 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잘 먹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기아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죠. 족부백선이나 수부백선에 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제 체부백선에는 체부니까는 이제 몸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부백선이에요. 수부니까 이제 손에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손가락과 손바닥에 주로 발생하고 소수포와 인설을 동반하고 되게 각화형 또 족부백선과 비슷한 그런 이제 증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러한 이제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다음 페이지네요. 요거까지 보시고요. 이제 백선류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조갑백선, 손톱이나 발톱에 발생하는 이제 무좀류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조갑이 두터워져서 광택을 잃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형태죠. 그다음에 이제 완선, 성인 남자에게 이제 서해부 경계에서 뚜렷한 이제 반월형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수족부백선, 조갑백선으로부터 이제 전파되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요. 칸디다증, 건강한 사람의 이제 구강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이제 질 이런 데서 이제 서식하는 정상 상재균인데 숙주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사실 우리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이제 피부 질환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루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한 황갈색 반점으로 효모 상태의 원인균에 의해서 증상이 없는 그런 이제 만성 인설성 피부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양한 색소 침착을 나타내는 경계가 뚜렷한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증상은 없기는 하지만 탈색반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미용상에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어루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이 아니라 이제 우선 사진, 체부백선, 두부백선, 족부백선, 조갑백선, 칸디다증, 전풍 이런 것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예,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면역 반응이란 그 다양한 체액선 인자들과 또 세포들로 구성된 그 면역계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유해한 내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개체를 방어하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생명 현상을 의미합니다. 피부는 단순히 박테리아, 진균, 기생충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막연히 하나의 물리학적 장벽으로만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피부에 상주하는 다양한 면역세포와 함께 면역학적 매개 물질 분비 등을 통해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면역계와 관련되어서 발생하는데요. 먼저 면역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포진이나 단순포진과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포진의 경우 체내 수두 대장포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포 면역이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한 사람에서 수두 대장포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세포 면역 체계가 저하될 때 활성화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면역 이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토피 피부염, 또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이 습진 질환이나 또 두드러기, 또 맥관부종이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니까는 조금 더 신뢰감이 더 들죠. 제가 이제 어떤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질환 중에서도 이제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트러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처럼 이제 피부 관리라든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내용들로 각화 이상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표피층에서 각질층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들. 뭐 우리는 이제 트러블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건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상성 어린선. 어린선은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다시 하겠지만은 어린선은 이제 그 물고기 비늘처럼 나타나는 현상. 모낭각화증. 또 편평태선. 피부 점막에 이제 두껍고 뻣뻣한 이제 그런 이제 상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각화 이상에 의한 이제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바로 이제 건선의 형태, 편평태선의 형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피부 트러블은 잠시 쉬었다가 같이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